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레즈 컴퓨터의 바레즈입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영상은 컴퓨터 조립하는 영상이고요. 컴퓨터의 주 용도는 가공업을 하시는 고객님께서 주문을 넣어주신 거예요. CAD 설계, 가공을 하기 위해서 오토캐드로 설계를 하시는데 그 설계를 하기 위해서 사용될 컴퓨터입니다. 그렇게 고성능 컴퓨터는 아니고 간단하게 커드 설계, 도면 따고 게임까지 조금 이렇게 즐기시는 용도로 이렇게 해주셨어요. 게임은 오버워치를 좀 하신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래픽카드도 하나 조그만 거 하나 넣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시스템을 좀 꾸려봤어요. 우선 CPU는 i5 9400입니다. 요즘에는 그렇게 3500 때문에 좀 많이 밀리고 있는 CPU, 가격적으로는 조금 높을지는 몰라도 작업용이랑 실게임 성능은 3500보다는 조금 더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단은 9400F를 선택하시고요. 메인보드는 조금 안정적으로 H310 보드보다는 MSI에서 나온 B360의 박격포를 선택을 하셨습니다. 이게 상당히 좋은 메인보드고요. 제가 볼 때는 H310 보드를 써도 무방하지만 그래도 좀 상대적으로 조금 이렇게 전원부도 튼튼하고 안정적인 B360의 박격포 이 모델도 나쁘진 않은 거. 요 모델을 선택하셨고, 메모리는 총 16기가예요. 삼성 8기가 2개 구성으로 총 16기가 선택하셨고요. 그리고 별도의 사제 쿨러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사제 쿨러는 겜맥 GT 딥쿨에서 나온 거죠. 요걸 하나 달아줄 겁니다. 그리고 그래픽 카드는 엔즈락에서 나온 RX 570 팬텀 게이밍입니다. 요거 같은 경우는 X 버전이고요. 요즘에 보면 D 버전이 유통이 되고 있죠. X 버전이 조금 더 클럭이 한 몇십 메가헤르츠 정도 더 높습니다. 일단은 제가 가지고 있던 거고 고객님께서 요걸로 넣어주려고 해서 요걸로 이렇게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파워는 요즘 많이 선택하고 계시는 쿨러마스터 5W 요 제품으로 선택을 할 거고요. 마지막으로 케이스도 이거 제가 처음 지급해보는 케이스인데 아무래도 사용 환경이 가공집이고 먼지가 좀 많고, 그리고 사무실에서 사용하긴 하지만 주변 여건상 요즘 많이 사용되는 메쉬 타입의 통풍이 잘 되는 케이스라든지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요. 에코에서 나온 사일런티라는 케이스입니다. 안에 방음제가 좀 붙어있고 전면이 다 막혀있는 형태예요. 그래서 아무래도 어느 정도 적당하게 쿨링도 되면서 먼지 유입도 막아주고 그런 형태로 생긴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는 특별히 이걸로 해보시는 게 어떻겠냐, 한번 사용해 보십시오 하면서 추천을 드린 케이스고요. 에코에서 나온 사일런티입니다. 가격대는 4만원대 정도 하더라고요. 보니까 평도 나쁘진 않고 상당히 좋은 케이스 같아요. 일단은 조립을 하면서 제가 또 요런 부분들은 더 말씀을 드릴 테지만 우선 전체적인 시스템 구성은 다 이렇게 구성이 된다는 거 알려주시면 좋겠고, 자 이제부터 컴퓨터 조립에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메인보드에 CPU랑 메모리 그리고 SSD부터 장착을 한번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자, 메인보드를 이렇게 꺼냈고요. 우선 그리고 M.2 SSD를 설치할 거기 때문에 M.2 SSD 설치할 때 쓰이는 이렇게 고정할 때 쓰이는 볼트죠. 볼트 하나를 꺼내놨습니다. 그리고 M.2 SSD 같은 경우에는 제가 조금 전에 설명을 안 해드렸는데 WD 그러니까 웨스턴 디지털에서 나온 SN500 250기가 SSD NVMe SSD를 설치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가 이렇게 개봉을 해서 지금 서비스로 이렇게 SSD 방열판을 하나 설치를 해놨어요. SN500 같은 경우에는 요즘에는 많이 쓰지는 않긴 한데 그래도 일반적인 SATA 방식의 SSD보다는 대용량 파일에 이렇게 전송 시에 되게 이점이 있기 때문에 SN500 250기가 NVMe SSD를 이렇게 적용을 시켰습니다. 메인보드는 구성이 참 좋죠. 어차피 박격포 모델은 되게 유명한 모델이기 때문에 다들 잘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메모리 뱅크 일단은 4개 있고요. 그리고 CPU 들어가고 M.2 슬롯이 2개나 이렇게 지원을 해요. 하지만 여기 이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따로 방열판이나 이런 게 추가적으로 없기 때문에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방열판 하나 설치를 해줬습니다. NVMe 같은 경우에는 SATA 방식 같은 경우에는 굳이 설치를 안 해주셔도 괜찮은데 NVMe 같은 경우에는 발열이 조금 어느 정도 있는 편이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런 방열판을 하나 설치해 주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됩니다. 자, 일단 CPU부터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CPU는 그냥 트라이 열어놓으시고
여기 양쪽에 위쪽에 보시면 홈이 있거든요. 그 홈 맞춰서 이렇게 장착을 하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CPU에도 보면 여기 양쪽 끝에 홈이 있죠. NVMe SSD를 장착을 하겠습니다. NVMe는 그냥 한 20도 30도 정도로 이렇게 세우셔서 비스듬하게 꼭 장착을 하시면 이렇게 홈이 딱 맞죠. 요 끝에가. 그러면 조금 전에 준비해둔 NVMe 고정 나사를 되게 조그매요. 이거 되게 조심하셔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이렇게 고정해 주시면 설치가 끝납니다. 자, 우선 이렇게 NVMe까지 설치를 다 완료를 했고요. 그리고 메모리 장착해 주겠습니다. 메모리는 MSI 같은 경우에는 요 안쪽에서부터 두 번째, 네 번째가 퍼스트로 설치가 되거든요. 그래서 두 번째, 네 번째를 열어주시고 듀얼 채널로 구성을 하실 때는 두 번째, 네 번째만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세 번째를 설치를 해주셔도 되는데 하시면 처음에 이렇게 컴퓨터를 켜면 문구가 뜰 거예요. 두 번째, 네 번째로 설치를 하라고 문구가 다 뜹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설치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쿨러를 한번 장착을 해볼게요. 쿨러는 디쿨에서 나온 겟맥 GT 제품을 설치를 할 겁니다. 자, 이 제품이고요. 백플레이트 쪽에 이렇게 CPU 쿨러를 지지할 수 있는 지지대가 있어요. 이 뒤편에 보시면 요 4개 지금 제가 끼워놓은 거 보이시죠? 여기 보시면 지금 125X에 맞춰서 제가 이렇게 고정 너트죠. 이렇게 장착을 해놨습니다. 요걸 뒷면에 이렇게 대줘야 돼요. 뒷면에 이렇게 장착을 해주시고 여기 보시면 이제 고정해주는 이렇게 너트가 4개 들어있어요. 볼트가 4개 들어있어요. 요 볼트는 요 안쪽에는 순놈으로 되어 있고 여기는 암놈으로 되어 있어요.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그 CPU 쿨러의 가이드가 이렇게 고정이 되는 형태입니다. 자, 요걸 이렇게 박아주시면 돼요. 그리고 이런 일자 대드라이버로 이렇게 돌려서 고정을 시켜주면 됩니다. 안에 요 볼트 안에 고무로 패킹 처리가 돼 있어서 보드에 무리가 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최대한 단단하게 고정을 시켜주면 될 것 같아요. 그렇다고 너무 세게 돌리면 안 되고 세게 돌리면 볼트가 부러질 수도 있거든요. 너무 세게 돌리지는 마시고 어느 정도 단단하게 고정이 될 정도로 이런 식으로 고정을 해주면 이렇게 보시면 지금 고정이 됐죠. 이렇게 네 군데 고정이 됐고 뒤에 보시면 이렇게 백플레이트가 이렇게 붙었습니다. 이래 해주시고 이제 가이드를 좀 달아줘야 되거든요. 가이드가 자, 인텔용 가이드는 요겁니다. 요거고 AMD용 가이드는 요거예요. 이제 약간 형태가 틀리게 생겼죠. 쿨러는 요렇게 장착이 돼야 되겠죠. 요렇게 나가기 때문에 요렇게 바람이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불러주고 후면 케이스가 빼주기 때문에 요렇게 장착을 하셔야 됩니다. 자, 올라갔어요. 지금 어느 정도 올라갔죠? 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올라간 다음에 살짝만 고정을 시켜두도록 할게요. 자, 대드라이버로 마저 타이트하게 고정을 시켜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정이 완료됐어요. 이렇게. 쿨러는 어차피 요 120mm 펜 있죠. 요거는 어차피 조금 있다가 장착을 시켜주면 되고, 자, 장착을 시켜볼까요? 여기 보시면 같이 동봉되어 있는 이런 핀이 있어요. 요걸 이용을 해서 장착을 해줍니다. 자, 이런 식으로 걸리거든요. 걸릴 때 여기 걸어주실 때도 보시면 여기 잘 보이시나요? 자, 여기에 보면 방열판이 혹시나 옆으로 씹힐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잘 보고 걸어주셔야 되고, 지금 일렬로 쭉 이렇게 나열이 잘 돼 있죠, 방열판이. 자, 반대편에도 보시면 자, 이렇게 나열이 잘 돼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리고 혹시나 방열판이 이렇게 간격이 안 맞는 부분이 있으면 솔직히 조금 조립을 하실 때 조금 이렇게 조정해 주는 것도 나쁘진 않아요. 여기 지금 안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맞죠? 자,
조금 꼼꼼하게 해주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주는 겁니다. 자, 이것도 이거를 살짝 맞춰서, 자, 간격이 크게 좀 고르게 보이도록 이렇게 해주시면 어느 정도 딱 맞죠. 이제 그래서 방열판 작업도 끝났습니다. 커넥터는 우선 여기 보시면 커넥터가 두 종류가 달려 있어요. 여기 요거는 RGB고요. 요거는 CPU 팬에 PWM 컨트롤러에 연결해주는 요 커넥터입니다. 요거도 요 밑에 보면 CPU 팬 장착하는 곳이 있거든요. 이쪽에 또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장착이 완료가 됐습니다. 이제 또 선이 하나 더 남았죠. 12V RGB 전원선입니다. RGB 팬을 컨트롤하기 위해서 이렇게 장착을 해줘야 되거든요. B360엔 박격포 메인보드를 사용한 결정적인 이유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이게 12V RGB를 지원을 해요. B360의 메인보드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자세히 보시면 여기 보이시죠? 12V 해가지고 JRGB라고 보이시죠? 여기 포트가 하나 있어요. 여기다가 요 조금 전에 쿨러에서 나온 요 RGB 포트를 연결을 해주면 LED 컨트롤이 가능합니다. 자, 여기에 박스에도 보시면 현재 이게 겟맥 GT 박스에도 RGB 퓨전, 그리고 미스틱 라이트, 그리고 폴리크롬, 그리고 에이수스의 아우라 싱크까지 다 이렇게 지원을 합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LED 컨트롤이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다 가능하고요. 지금 이 박격포 B360의 박격포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요 MSI 요걸 사용하겠죠. 나중에 요걸 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볼 거예요.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하지만 뭐 케이스 자체가 그냥 어차피 다 사방이 다 막혀 있는 케이스라서 뭐 크게 의미는 없는 것 같은데 요 쿨러를 사용해 주시려고 특별히 말씀을 하셔서 이렇게 요 쿨러를 일단 달아놨습니다. 하지만 뭐 굳이 안 보인다 하더라도 일단은 다 이렇게 구성이 이렇게 다 어느 정도 고객님 요청에 맞춰서 구성이 다 된 제품이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뭐 중요한 거는 이런 큰 방열판에 CPU 쿨러가 장착이 돼 있으면 온도 관리 부분에서 이점이 많기 때문에 그걸 주요 목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사용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선 요거는 조금 있다가 나중에 조립을 할 때 이제 한번 고민을 좀 해보고 장착을 할 거고요. 아마 선을 뒤로 좀 넘겨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쿨러 안에 동봉되어 있는 요런 이렇게 연장 케이블이 있습니다. 요 연장 케이블을 이용해서 다 장착을 해줄 거고요. 그리고 그 겟맥 GT 같은 경우는 요런 클립이 두 개가 더 동봉이 되어 있어요. 요런 클립 같은 경우에는 지금 펜이 하나밖에 안 달려 있지만은 펜을 하나 더 달 수 있게끔 요런 게 하나 더 들어가 있어요. 뭐 여유가 되신다면 동종의 같은 펜을 구입을 하시거나 아니면 더 화려한 LED를 보고 싶으신 분들은 그런 화려한 LED가 나오는 120mm짜리 펜을 두 개를 구매하셔서 양쪽으로 다르셔도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어느 정도 이렇게 메인보드에 대한 조립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이제 케이스를 올려서 이제 본격적으로 또 다른 조립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에코에서 나온 이게 사일런티라는 케이스는 사실 제가 처음 취급을 해봅니다.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없어요. 뭐 윗면에도 뭐 아무런 그런 게 없고 옆면에도 유리가 아니고 요즘에 많이 아크릴이나 유리판을 이용해서 많이 이렇게 적용된 케이스가 많은데 그냥 진짜 옛날 케이스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이쪽에서 보시면 그냥 깔끔해요. 여기 앞에도 보시면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엄청 깔끔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여기 보시면 앵코어라고 이렇게 돼 있죠. 에코에서 나온 앵코어 사일런티입니다. 자, 그리고 전면에 보시면 특이한 게 여기는 USB 2.0이 없어요. 3.0 두 개만 있고, 그리고 AUX 포트 있고, 그리고 리셋 전원 딱 깔끔합니다. 그리고 뭐 열린다거나 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자, 그리고 내부로 한번 볼게요. 내부도 그냥 깔끔합니다. 이렇게 뭐 전혀 뭐 별다른 게 없어요. 뭐 전면에 펜이라든지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안 달려 있고, 그리고 후면에만 120mm짜리 펜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하지만 좀 특이한 부분이 있어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이름에서도 알 수 있듯이 사일런티죠. 조금 방음을 목적으로 한 그런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특이한 점이, 보시면 편로 열면, 자, 여기 보시면 이게 방음 패드가 붙어 있어요. 이렇게 방음 패드가 붙어 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먼저 분리한 전면요 판, 여기도 보면 이렇게 방음 패드가 붙여 있어요. 이런 식으로 방음 흡음 패드가 이렇게 다 부착이 돼 있고, 그리고 전면에도 보시면 여기 전면에도 흡음 패드가 붙어 있어요. 그리고 타공은 뭐 전체적으로 다 돼 있는 건 아니고 비슷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타공은 요 밑에 부분만 타공이 돼 있어요. 자, 여기도 보시면 이쪽에도 이쪽에만 타공이 이렇게 보이시죠? 타공돼 있는 게. 자, 그리고 이 앞에는 타공이 안 돼 있어요. 지금 보시면 타공이 안 돼 있죠. 여기만 타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은 저는 앞에도 이렇게 조금 팬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나중에 여기에다가 120mm 팬을 추가로 서비스로 하나 달아드릴 거예요. 추가로 서비스로 하나 달아드리고 나머지는 이렇게 뭐 위까지는 필요 없겠죠. 밑에까지만 하나 달아드릴 거예요. 그냥. 자, 케이스는 그렇습니다. 그냥 뭐 별다르게 뭐 그런 건 없고 파워 하단에 들어가고 어차피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안 될 거예요. 뭐 선정리는 깔끔하게 해드릴 테지만 SSD를 위해서 여기 두 개 이렇게 베이가 있고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하드디스크를 달 수가 있어요. 두 군데 달 공간이 있고요. 그리고 요 위에도 SSD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차피 저희는 M.2 NVMe SSD를 사용할 거기 때문에 메인보드에 내장이 되죠. 뭐 그래서 크게 사용할 일은 없고 하드디스크를 1TB짜리를 하나 이렇게 데이터 보관 용도로 하나 달 거예요. 그 하드디스크만 하나 달고 뭐 거기서 끝날 겁니다. 여기 뒷부분에 보시면 여기 약간 좀 특이하게 돼 있어요. 여기 잘 보시면 자 저기 아까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여기에 SSD 두 개 다른 다리가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각종 케이블을 빼낼 수 있는 공간이 잘 마련이 돼 있고 그리고 이렇게 케이블 홀더 이렇게 케이블을 정리할 수 있는 홀더도 잘 마련이 돼 있습니다. 잘 마련이 돼 있는데 여기 보시면 또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요것도 뭐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보니까. 그래서 LED 전면 LED 그리고 파워 스위치 뭐 리셋 스위치 그리고 뭐 USB 3.0 케이블 요런 거는 전부 다 이쪽으로 다 빠지겠거든요. 나중에 전원 그 그래픽 카드 케이블이랑 전원 케이블이 아마 여기로 좀 올라와야 될 것 같은데 그게 약간 살짝 걱정되긴 해요. 제가 일전에 설명을 드렸던 R410 케이스나 S350 에스프레소 GT 같은 경우에는 요게 상대적으로 좀 많이 깊었거든요. 그런데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그거보다는 좀 덜 깊어, 한 5mm 정도 덜 되는 것 같아요. 한 10mm 정도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케이블 정리하는데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아요. 이건. 뭐 어차피 근데 뭐 안 보이기 때문에 크게 상관없지만 그래도 너무 무리하게 이렇게 딱 전선들이 각종 케이블들이 끼거나 이러면 아무래도 장기적으로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케이블 정리를 할 때 좀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일단은 요렇게 해서 이쪽으로 빼주는 식으로 묶을 거고요. 그리고 전원 케이블이랑 그래픽 카드 전원 포트는 밑에서 바로 연결을 하거나 아니면 이쪽으로 이렇게 넣어줄 겁니다. 지금 스탠드업을 보면 이렇게 한쪽 내려가 있죠. 메인보드를 한번 결착을 하려면 이 한쪽을 올려줘야 될 거예요. 아니 여기 맞네요. 저 메인보드는 조금 틀리네요. 그리고 추가로 스탠드업을 이쪽에다가 하나 둘 더 설치를 해줄 겁니다. 근데 케이스 구성이 저도 처음 조립을 해보긴 하지만은 케이스 구성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물론 이런 케이스를 찾으시는 분이라면 좋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케이스 안에 내부에 이렇게 레이아웃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픽카드가 들어갈 공간을 이렇게 제거를 해주시고, 왜냐면 메인보드를 다시 들어가는 이유가 보통은 좀 공간이 여유롭게 있으면 그냥 제거해도 되는데 여기 같은 부분 안에 콘덴서가 여기 지금 달려있죠. 그래서 이렇게 장착이 된 상태에서는 제거하기가 좀 부담스러워서 이렇게 이렇게 제거를 해줬습니다. 자, 일단 메인보드 장착이 완료가 됐고요. 야무지게 장착이 잘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 전원 케이블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애매하게 밑으로 빠져 있죠. 요걸 돌려서 요 뒤편으로 빼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뒤편으로 뺄 만한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쿨러도 미리 자 이렇게 나왔죠. 그러면 깔끔하게 조립이 될 것 같습니다. 나중에 전원선을 하나 뽑아서 이렇게 뒤로 연결을 해주면 되니까 이렇게 해주겠습니다. 자, 이쪽에 전선을 좀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USB 3.0이 밑으로 뽑아놓은 이유는 잘 큽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USB 3.0 꼽는 곳이 요 밑에 달려있어요. 자, 그래서 요걸 이쪽에다가 제가 장착을 해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AUX 여기는 USB 2.0이 안 달려있죠, 앞 전면에. 그래서 AUX만 따로 이렇게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각종 케이블을 꼽는 포트 같은 경우에는 메인보드 제조사마다 조금 틀린 경우가 있긴 해요. 그리고 뭐 지금 보시다시피 여기 보시면 그 SATA 포트도 여기에 지금 2개가 있고 이쪽에 세로로 2개가 또 장착이 되게끔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또 나머지 전면에 LED, 파워 LED, HD LED, 그리고 리셋 버튼, 전원 버튼 다 연결을 해주겠습니다. 일단.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렇게 전원 스위치를 다 연결해 놨죠. 이렇게 다 연결해 놨습니다. 그리고 옆에 보시면 어떤 식으로 어떤 방향으로 꼽아야 되는지가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핀이 4개짜리가 또 하나 보이거든요. 요거는 스피커 선입니다. 컴퓨터가 켜질 때 삑 하고 소리 나는 거 있죠. 그 스피커가 보통 케이스에는 이런 식으로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도 자세히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적어져 있죠. 요걸 잘 방향을 보시고 메인보드를 확인하신 후에 장착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표기가 되어 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가 안 적혀 있고 플러스 부분은 앞에 보면 조금 더 진하게 마킹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쪽 끝에 핀은 마이너스, 이쪽 끝에 핀은 플러스. 당연하게 요 핀은 빨간색이 플러스고 까만색이 마이너스입니다. 어떤 거는 요 스피커 위에 보시면 플러스 마이너스 표시 보이죠? 자,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보시면 이게 반대로 표기가 되어 있어요. 여기는 보시면 여기가 플러스잖아요. 빨간 선이 플러스 쪽으로 되어 있는데 요 위쪽에는 까만색 쪽이 플러스라고 되어 있어요. 일단 한번 꽂아보고 소리가 안 난다 이러면 반대로 꼽을 거예요. 자, 일단은 밑에 쪽에 표기된 상태로 이렇게 장착을 해줬습니다. 자, 우선 이쪽 패널 쪽에는 선 장착이 다 끝났어요. 너무 뒤쪽으로 선을 빼기가 너무 힘들게 돼 있어요. 이건. 그래서 이 케이스는 웬만하면 선택을 안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네, 이렇게 조립이 이제 다 끝났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어느 정도 선 정리도 어느 정도 해줬고요. 그리고 이게 앞에 라이트도 이렇게 초록색으로 지금 보이죠? 라이트도 잘 들어옵니다. 그리고 메인보드 안에도 보면 저 초록색으로 라이트가 들어오죠. 우선 간단하게 다시 한번 시스템 구성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CPU는 i5 9400F 그리고 메인보드는 MSI에서 나온 B360M 박격포 그리고 그래픽카드는 에즈락에서 나온 팬텀 게이밍 X RX 570 8기가 모델이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메모리는 삼성전자에서 나온 DDR4 8기가 2개 구성으로 총 16기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CPU 쿨러도 이렇게 하나 달려 있어요. 딥쿨에서 나온 겟맥 GTE 버전입니다. 이렇게 RGB 싱크로 이렇게 연결을 해서 이렇게 색깔도 미스팅 라이트를 이용을 하면 색깔도 조정이 가능하고요. 지금 현재로는 여기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초록색 불이 나오죠. 뭐 다른 거는 크게 이쁘지가 않아서 제가 그냥 겉으로도 조금 확인할 수 있게끔 CPU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바뀌게끔 하는 모드가 있더라고요. 그걸로 지금 세팅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초록색 불이 나오고 있고 그리고 저기 메인보드에도 보면 이쪽에 보이죠? 초록색 불이 이렇게 들어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온도가 60도 이상 올라가면 색깔이 이렇게 또 바뀌고 막 이런 게 있더라고요. 정확하게 그 온도의 기준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온도에 따라서 색깔이 뭐 초록색 같다가 뭐 빨간색 같다가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고요. 그리고 1테라 삼성 1테라 하드디스크를 일단은 제가 뭐 안 쓰는 게 있어서 상태가 괜찮은 걸 하나 데이터 보관 용도로 하나 쓰시라고 달아드렸어요. 그리고
파워 같은 경우에는 플로마스터에서 나온 MWE 500W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전면에 120mm 펜 하나 이렇게 장착을 해줬고요. 후면에 원래 기본으로 들어가 있던 120mm 펜이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전면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보시면 지금 여기 펜이 들어가 있죠. 에버쿨에서 나온 120mm 펜인데 일반 ID 4핀을 이용해서 이렇게 전원이 공급되는 펜입니다. 그냥 일반 ID 펜으로 전원을 공급을 시키면 되게 고속 회전을 하거든요. 그래서 뒷부분을 돌려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테지만 저항을 써서 속도를 좀 줄여 놓은 겁니다. 그래도 충분한 풍량이 나오기 때문에 있으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하나 달아줬어요. 그리고 뒷면에 120mm 기본으로 지원되는 것도 ID 커넥터를 같이 이용을 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저속으로 세팅이 된 펜이라서 크게 저항을 달거나 이러진 않아도 크게 시끄럽거나 이렇진 않습니다. 이게 우선 전면에 이렇게 제가 구성해 놓은 건 이렇고요. 그리고 후면을 이렇게 보시면, 자, 후면은 이런 식으로 구성을 해 놨습니다. 자, 일단 이쪽에 오른쪽 편에 보시면 이쪽에 보조 커넥터가 이렇게 내려오죠. 그리고 후면 120mm 펜 커넥터도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언제나 이렇게 이게 선정리를 할 때 신경 쓰는 부분이죠. 전면 파워 버튼이나 리셋 버튼, 그리고 LED 각종 케이블, 전면에서 나오는 베젤에서 나오는 케이블들은 따로 이렇게 다 묶어놨습니다. 그리고 전원 케이블, 메인 전원 24핀 전원 케이블은 이쪽에 따로 이렇게 묶어놓고 나머지 케이블들은 다 요 밑에 이렇게. 그리고 여기 저항 이렇게 전면에 120mm 펜을 이렇게 좀 속도를 주기 위한 요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나름대로 조립은 깨끗하게 잘 된 것 같아요. 만족스럽고, 다만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이렇게 선 정리하는 것 자체가 좀 많이 힘듭니다. 어떻게 보면 조립성이라고 하죠. 조립성이 그렇게 좋지는 못하고 선 정리하는데 조금 많은 시간을 할애를 했어요. 다른 케이스 대비. 지난번에 제가 조립했던 R410이나 그리고 S350 에스프레소 CT 같은 경우에는 조립성은 상당히 좋았어요. 전체적으로 프레임 자체가 다른 회사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전혀 틀리긴 하지만 그래도 요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더군다나 이렇게 격벽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빵 다 뚫려 있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굳이 어차피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강화유리나 풀아크릴로 이렇게 속이 보이게끔 이렇게 구성이 된 케이스가 아니기 때문에 격벽 이런 건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케이스 이렇게 선을 정리하는 데 있어서 아무래도 격벽이 있으면 조금 신경을 덜 써도 되거든요. 하지만 요거 같은 경우에는 다 이렇게 드러나 있기 때문에 케이블도 요 밑에다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서 딱 붙여줬어요, 제가. 이래서 오늘 조립은 여기까지 이렇게 하고 정리를 하겠습니다. 고객님께도 이제 전화를 해서 세팅이 다 끝났으니까 이렇게 이제 인수해가라고 제가 연락을 드렸고, 나름대로 좀 안정적인 시스템이 구성이 된 것 같아요. 보드도 좀 튼튼하고, 그리고 여기 안에 보드 안에도 이렇게 방열판 구성이 상당히 잘 돼 있는 케이스 보드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좀 알차게 잘 구성이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주로 CAD 이런 작업을 할 컴퓨터이기 때문에 그렇게 큰 돈을 안 들이고도 이렇게 충분히 시스템을 이렇게 세팅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다는 점 이렇게 충분히 제가 잘 말씀을 드렸고요. 여기서 오늘 조립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바레지 컴퓨터의 바레지였고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